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28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MVC 패턴을 이용한 게시판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쩌면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처음 개발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27강 있었죠. 27강 잠깐 열어볼게요. 27강을 보면 제가 강의 중에 굉장히 강조했던 장표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요거를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고요. 또는 출력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세요. 어떤 메모지 이런 데다가 그림으로 요 구조를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요 부분 프론트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구나, 커맨드를 만들고 있구나, DAO를 어떻게 우리가 로직을 꾸미고 있구나, 아니면 뷰단을 우리가 만들고 있구나, 그런 내가 지금 무엇을 작업하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하시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개발을 접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어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헷갈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고요.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모지에다가 요 그림을 그려놓고 수시로 보면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니까 꼭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프론트 컨트롤러도 만들어 볼 거고, 커맨드도 만들어 볼 거고, DAO도 만들어 볼 거고, DTO도 만들어 볼 거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구나, 커맨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DAO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강 다시 와갔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론트 컨트롤러 요청. 프론트 컨트롤러는 무엇이다? 우리 프론트 컨트롤러 할 때 처음 할 때 학습을 했었죠. 요청,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한 곳으로 집중화시켜서 코드의 중복을 막고 코드 유지보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론트 컨트롤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만들 거고요. 다음에 커맨드, 실제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한 커맨드들이 모여있는 커맨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 되겠죠. 자, 다음에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클래스 오브젝트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클래스 파일이고요.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로직을 수행하기 위한 클래스. 자, 뷰 페이지 만들 거있습니다. 뷰 페이지는 무엇이다? 요런 위에서 모든 작업을 다 했어요.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가 뷰, 해당하는 뷰한테 너 이제 이 화면을 화면에 보여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보여주는 페이지, 뷰 페이지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처음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천천히 리뷰를 계속 하시면서 반드시 꼭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니다. 자, 먼저 프론트 컨트롤러 만들기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자바 파일의 이름은 b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는 모든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고 있으니까 b라고 앞에 이니셜 하나 붙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녀석이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예제를 한번 이클립스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로 가겠습니다. 이클립스 가서 예제를 여러분도 한번 임포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하는 곳에 가서 예제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보시면 이제 패키지로 나눴는데 com.java.ex.frontcontroller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안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방금 장표에서 알아봤던 bfrontcontroller라는
이런 파일이 보입니다. 자, 요게 B 컨트롤러입니다. 자, 다시 장표 왔고요. 자, 패키지 com.java.ex 프론트 컨트롤러고요. 클래스명은 B 프론트 컨트롤러입니다. 되겠고요. 자, 소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에서 소스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B 프론트 컨트롤러 익스텐즈에서 HTTP 서블릿 받고 있습니다. 즉 얘는 서블릿입니다. HTTP 서블릿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서블릿이 될 수가 있고요. 서블릿은 기본적으로 두 겟과 두 포스트가 있고요.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 받는 방식이 있고, 여기서는 예전 예제와 동일하게 액션 두라는 메소드를 프라이빗 메소드를 두고요. 두 겟으로 들어오던 두 포스트로 들어오던 모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에 넘겨서 액션 뒤에서 모든 로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웹 서블릿에서 URL 매핑을 확장자 패턴으로 URL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두면 asterisk.do 앞에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뒤에 확장자가 DO이면 무조건 다 어디로? B프론트 컨트롤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지금까지 한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몇 번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알아본 내용들이니까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파일명이든 확장자가 DO면 .do이면 B프론트 컨트롤러 옵니다. 와서 액션 2에 가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액션 2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리퀘스트 셋 캐릭터 인코딩 EUCKR로 캐릭터 리퀘스트 캐릭터 인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뷰 페이지 커맨드 이렇게 다 하나씩 객체 만들어 줍니다. 자, B 커맨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커맨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역할을 해줄 객체를 일단 선언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뷰 페이지는 프론트 컨트롤러 요청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어떤 뷰를 보여줄 건지 얘가 또 컨트롤 해줘야 되죠. 그죠? 그 역할, 어떤 뷰를 보여줄 건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커맨드는 반대로 어떤 로직을 수행할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어떤 로직을 수행을 할지 결정해주는 커맨드 객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컨트롤러에서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아직 초기화 안 해줬어요. 널 값을 그냥 줬습니다. 자, 값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널 값을 줬고요. 자, 다음에 이 부분 URI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그 다음에 커맨드 스트링 값 줬고요. 자, 요청 객체로부터 get request URI 객체 뽑아냅니다. 앞에서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 객체할 때 살펴봤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get context pass 한 다음에 URI 먼저 뽑아낸 녀석에서 서브 스트링에서 컨텍스트 패스의 길이만큼 잘라내고 나면 나머지 뒷부분, 요런 부분만 남겠죠. write do, 그 다음에 list do, 그 다음에 contents, 요런 부분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equals write underbar view, 요거는 딱 봐도 작성하는 화면, 글 작성하는 화면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확장자 패턴이죠. 그래서 요 앞에가 write underbar view.do이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요 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뷰 페이지에 write underbar view.jsp니까 나중에 뷰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request dispatcher 포워딩 기법이죠. 그래서 request dispatcher 객체에다가 실어서 포워딩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페이지, 처음에 알아본 write view js 페이지로 포워딩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론트 컨트롤러의 역할은 요청, 사용자의 요청을 집중화시켜서 여기서 이제 다 분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write underbar view do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 뷰 페이지에 write underbar view jsp가 당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포워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write다, 작성하는 화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 b write 커맨드를 객체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execute 메소드 실행한 다음에 뷰 페이지에다가 list do를 주고, 그러면 list
목록이 보여지는 화면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한번 쭉 분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리스트 뷰, 다음에 컨텐츠 뷰, 다음에 모디파이 수정하는 화면이겠죠. 모디파이, 다음에 델리트 삭제, 다음에 리플라이 답변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되고, 그 해당하는 커맨드에 따라서 해당하는 커맨드 객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모디파이니까 모디파이 커맨드를 만든 거고요. 델리트니까 델리트 커맨드, 리플라이니까 리플라이 뷰 커맨드, 각각의 커맨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커맨드는 계속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7강의 중요한 화면 보면 커맨드는 여러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작업을 시킬지 모르니까 그죠? 계속 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당하는 작업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장표로 와서요. 되겠죠. 그래서 액션 2에서 모든 로직을 수행하는데 if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기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뷰 페이지에 담긴 페이지로 포워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프론트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커맨드 만들기입니다.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요청으로부터 커맨드 화면으로 넘기죠. 포워딩 시키죠. 포워딩 시키는 게 아니라 커맨드한테 지시를 내려주죠. 그래서 커맨드를 만듭니다. 자, 커맨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이클립스 통해서 볼게요. 자, 커맨드 패키지가 있고 딱 열어보니까 많은 컨텐츠 커맨드, 델리트, 리스트, 모디파이, 리플라이, 라이트 여러가지 커맨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B 커맨드라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뭔지 한번 열어보니까 B 커맨드란 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메소드 execute 실행을 하라는 그 메소드가 하나 있고요. 매개 변수로 파라미터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커맨드들은 모두 B 커맨드를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구현을 했다는 거 B 커맨드에서 선언을 해준 execute 메소드 오버라이드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버라이드 해주고요. 그 안에서 적절한 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뷰라든가 아니면 리스트 뷰도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또 구조는 똑같죠. 왜? 둘 다 똑같이 임플리먼트 B 커맨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메소드 오버라이드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현부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수행하는 로직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모든 커맨드는 다 B 커맨드를 다 임플리먼트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적절한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커맨드에서 하는 일들은 그때그때 글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글 삭제라든가 아니면 글 수정이라는 작업 그런 거는 그때그때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시 이 전체적인 구조만 알고 계세요. 자, 각각의 커맨드들 각각의 하는 일들이 다른데 그 하는 일들은 모두 다 implement B 커맨드를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구현하는 거에서 오버라이드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부가 다 각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개념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다시 장표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execute 메소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DTO도 만듭니다.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죠. 제목이라든가 작성자라든가 아니면 내용, 그 다음에 히트수, 조회수 등등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바 클래스 코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객체로 바꿉니다. 그래서 데이터 객체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DTO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DTO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겁니다. 자, 보시면 닫고요. DTO를 보니까 패키지 열어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컬럼명하고 똑같이 그 변수명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id, name, title, 컨텐츠, 생성일, 그 다음에 조회수, 그룹, 스텝, 인덴트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그거에 대한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도 있고, 다음에 그것을 파라미터로 직접 받아서 생성할 때 값을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도 있고요. 다음에 그 변수명에 대한 각각의 getter, setter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DTO 오브젝트도 우리가 몇 번 만들어 봤던 거죠. 그래서 DTO 객체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자, DAO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필요한 로직을 수행하는 DAO 클래스도 만듭니다. 그래서 또 소스에서 보면 DAO 패키지를 나눠서 DAO 또 가볼게요. 갔더니 생성자 있고, 생성자에서 컨텍스트 구합니다. 이니셜 컨텍스트 생성해서 컨텍스트 구하고, 데이터 소스 이용하는 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DB 커넥션 풀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B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 객체 구했고요. 그리고 메소드 보니까 라이트가 있고요. 다음에 리스트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각각에 보면 커넥션 객체, 그 다음에 프리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있고요. 선언되어 있고요. 다음에 커넥션 객체 데이터 소스로부터 get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DB 커넥션 풀 이용할 때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하지 않겠고요.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쪽을 참고하셔서 DB 커넥션 풀 참고하셔서 다시 학습을 리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B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서트 하는 거죠. 라이트 하는 거니까 인서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D, name 이렇게 컬럼명 쭉 나오고, 밸류는 시퀀스 이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동 증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프리 스테이트먼트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일단 두고 셋 해주겠죠. 예, 셋 스트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해서 값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 아웃도 한번 볼까요? 리스트를 만약에 메소드로 찬다 그러면 DTO 데이터 게시물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래서 DTO를 타입으로 하는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 줬고요. 마찬가지로 커넥션, 프리 스테이트먼트, 다음에 리조트 셋도 있어야겠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니까 리조트 셋 만들어 줬고, 마찬가지로 커리문 작성해서 이그제큐트 커리에서 리조트 셋 받습니다. 그리고 while문으로 리조트 셋 넥스트해서 계속 돌면서 DTO에다가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 코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도 알아보고요. 또 다음에 하나씩 이제 로직을 따라가 보면서 할 때 메소드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기 뭐 컨텐츠 뷰도 있는 거 보니까 컨텐츠 뷰는 그 내용물 보기겠죠. 작성 글 보기 할 때, 그 다음에 모디파이는 수정할 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DAO는 뭐다?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해주는 녀석, DAO 객체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에 뷰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뷰 페이지를 한번 보면, 뷰 페이지를 보니까 뷰 페이지는 JSP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트 뷰, 네, 리스트를 보니까 테이블 HTML 코드가 보입니다. HTML 코드로 TR 코드가 보이고요. TR 코드 안에 TD 코드가 번호, 이름, 제목, 날짜, 히트해서 번호, 이름, 제목, 날짜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for each 문으로 계속 돌고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 받아온 거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받아왔겠죠. 태그 라이브러리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와서 리스트 객체 받아서 그 변수명을 DTO라고 해주고요. DTO에 ID, name, 다음에 인덴트라는 거, 타이틀 이런 거 다 하나씩 주고 있고요. 다음에 작성일, 히트, 조회수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글 작성하는 것도 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리스트 페이지는 뷰 페이지는 이렇게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뷰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작성자, 타이틀, 제목 같은 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뷰 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예제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요.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서 저하고 강의를 다 진행하고 나서 시간을 내서 꼭 하나씩 꼭 코딩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코딩을 안 해보고 눈으로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
학습 시간에만 이렇게 하시고요. 반드시 꼭 여러분이 코딩을 해보셔야지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페이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표를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중요한 페이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자, 프론트 컨트롤러 페이지 처음 최초 사용자한테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해서 어떤 커맨드로 우리가 지시를 내릴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프론트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커맨드, 프론트 컨트롤러로부터 넘어와서 각종의 커맨드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커맨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기 쉽게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커맨드에서 각각의 로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만드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커맨드로부터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죠. 그걸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DTO 객체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때 필요한 객체 DTO 객체 만드는 거 살펴봤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서 꼭 필요한 작업들 해당하는 적절한 작업 로직을 수행하는 DAO 객체도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요? 처음에 누구한테 호출을 받아요? 커맨드 객체로부터 호출을 받겠죠. 그죠? 커맨드 객체는 누구한테 호출을 받아요? 앞단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프론트 컨트롤러 객체로부터 지시를 받겠죠.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는 누구한테 요청받아요? 사용자,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겠죠. 그런 연결 관계, 아까 봤던 27장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여러분이 처음에 그 개발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뷰 페이지,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화면상에 UI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뷰 페이지를 만드는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로직은 하나씩 뭐 리스트 화면이라든가 모디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나씩 알아볼 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덩어리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뷰 페이지 만드는 거, 프론트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커맨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DAO, DTO 객체 만드는 거, 그런 것들 큰 덩어리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요거 예제하고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요 페이지를 직접 한 번씩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준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지 않겠죠. 해당하는 어떤 거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서 꼭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